안녕하세요. 단순교실 옹유쌤입니다. 오늘은 단순하게 세 줄 쓰기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코로나 때 인디스쿨에서 세 줄 쓰기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곳에 달린 댓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가고 싶어요. 저는 발트 3국을 가고 싶다는 희망을 품고 있어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에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괌에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유럽의 스페인에 가고 싶어요. 저마다의 이유를 품은 여행에 대한 글을 읽어보니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이렇게 여행은 생각하기만 해도 설레고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런 행복한 상상을 아이들과 함께 펼치고 싶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글을 쓰며 멋진 생각들을 나누어 볼까요? 좋은 생각, 행복한 우리 반. 세 줄 쓰기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생각, 주제 만나기, 세 줄 쓰기, 대화 나누기, 최고의 콘텐츠, 글 확장하기, 행복. 이제 한 챕터씩 살펴볼까요? 1. 주제를 단순하게. 글쓰기를 지도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오늘은 어떤 주제로 글쓰기를 할까? 입니다. 작은 불편을 해결하고 주제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글쓰기를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제에 쉽게 접근하고 재미있게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세 줄쓰기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세 줄쓰기 사이트는 단순교실.com에서 세 줄쓰기 탭을 통해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 줄쓰기 첫 화면에서는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1. F11로 전체 화면 만들기. 2. 컨트롤 마우스 휠로 화면 크기 조절하기. 3. 배경음악 재생하기. 이 순서로 진행하면 깔끔하게 주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재미있는 주제들 100가지를 살펴볼까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주제를 클릭하면 큰 화면으로 주제가 나오고 그에 맞는 배경화면을 넣어 놓았습니다. 우선 F11로 전체 화면을 만들고 컨트롤 마우스 휠로 화면 크기를 맞추어 줍니다. 배경음악을 재생하고 주제를 전체 화면으로 맞추어 주면 아이들 화면에 깔끔하게 주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세 줄 쓰기 버튼을 누르면 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 중에 원하는 주제를 골라서 아이들과 세 줄 쓰기를 해보세요. 2. 글을 담는 공간을 단순하게. 글쓰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공책 잃어버렸는데 어디에 써요? 선생님, 몇 줄까지 써요? 어디까지 써요? 아, 옛날에 쓴 글 저번 공책에 있어서 버렸는데. 이렇게 아무 공책에다 쓰면 줄 간격도 다르고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글을 담는 공간을 단순하게 마련하고 1년 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글은 가치가 있습니다. 어릴 때의 생각들을 잘 담아 10년, 20년 뒤에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3. 글쓰기의 과정을 단순하게. 글쓰기를 지도할 때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드는 부분은 검사에 대한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언제 검사할지, 어떻게 검사할지, 댓글을 써줄지 말지 등등 막상 검사를 하려고 하면 무거운 숙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성의 없이 쓴 친구의 글을 발견하면 현타가 옵니다. 그래서 소중한 전담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어떻게 하면 글쓰기의 과정을 단순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10분에 있습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10분에 집중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시작은 시간을 정해 함께 시작하고 과연이라는 마법의 말로 기대감을 모아줍니다. 중간은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참견을 해주고 오, 멋진 생각인데? 라고 피드백도 해줍니다. 마무리는 선생님이 검사하는 대신 짝발표, 모든 발표, 전체 발표로 글을 공유해 줍니다. 1시에 세 줄 쓰기를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58분이 되면 자리에 앉으세요. 세 줄 쓰기 공책 준비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59분에는 세 줄 쓰기 사이트를 열어 주제를 보여줍니다. 선생님도 세 줄 쓰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1시가 되면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과연 우리 반에서는 어떤 초능력들이 탄생할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초능력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하며 주제에 대한 기대감을 모아줍니다. 그리고 2분 정도 발문을 하고 나면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주제에 대한 세 줄 쓰기를 합니다. 이때 집중하여 자신의 글을 열심히 적도록 약속합니다. 그리고 5분쯤에는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의 글을 살펴보며 지도합니다. 아이들의 글에 공감도 해주고 보이는 맞춤법 지도도 바로 하고 글을 열심히 쓰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글쓰기 마인드 지도도 합니다. 그리고 7분에는 짝발표, 모든 발표로 아이들의 글을 서로 공유합니다. 가끔은 전체 발표로 학급 친구들의 글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릴레이 발표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를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1. 우리 반이 함께 세 줄 쓰기. 함께하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혼자 할 때는 귀찮은 것도 함께하면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글쓰기를 해봅시다. 2. 선생님도 세 줄 쓰기. 아이들과 세 줄 쓰기를 함께하면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아이들과 함께 글을 쓰면 은근히 행복해집니다. 또 선생님이 쓴 글을 괜히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고 아이들이 어떻게 쓸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발문이 나오고 글쓰기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글에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3. 글쓰기 분위기 만들기. 함께 글쓰기를 시작하여 분위기를 형성하고 교사의 관심과 사랑으로 에너지를 높입니다. 진심을 담은 글을 쓰도록 돌아다니며 피드백을 해줍니다. 여기에 과연이라는 마법의 단어로 글쓰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과연 우리 반에서는 어떤 멋진 글이 나올까요? 우리 반 친구들은 과연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을까요? 과연 어떤 초능력이 우리의 공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짜장과 짬뽕 대결에서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글쓰기를 할 때는 집중을 하자는 규칙을 만듭니다. 2분 정도 발문을 통해 글을 쓰고 싶게 만든 뒤에 입이 근질근질해질 때 말로 하고 싶은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 5분 동안은 글쓰기에만 집중하도록 합니다. 세 줄이 넘어도 좋습니다. 다 쓰고 다른 활동을 하기보다는 글을 충분히 생각하고 다듬는 과정까지 계속하도록 합니다. 교실은 조용하지만 머릿속에는 폭풍 생각이 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세 줄 쓰기는 공유할수록 글쓰기의 재미가 커집니다. 우와, 좋은 생각이다. 나도 생각이 비슷하네. 멋진 생각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글이 재미있다. 이런 반응을 들은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쓸까? 칸이 모자란데 발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쓰기의 필요가 채워지고 글쓰기에 진심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세 줄 쓰기로 하는 짝발표와 모든 발표의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짝발표를 시작할 때는 짝끼리 대화 나누세요. 대신에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싶어? 라고 짝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고 질문을 했으니 들을 의무가 생기고 질문을 받았으니 대답할 책임이 생깁니다. 소극적인 친구도 질문을 받으니 대답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리액션 미션입니다. 고개 끄덕이기, 눈 바라보기 등 비언어적 리액션과 오, 진짜 나도 와 같은 언어적 리액션을 명확히 알려주고 미션을 내주면 열심히 참여합니다. 좋은 리액션을 받았을 때의 느낌을 나누면 리액션의 효과에 대해 공유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추가 질문 미션입니다. 친구의 발표를 들은 뒤에 추가 질문 미션 2개를 제시합니다. 친구의 이야기에 경청을 해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청을 하게 됩니다. 추가 질문은 대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 미션입니다. 두 사람이 짝을 지어 한 사람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은 듣는 역할을 합니다. 1분 동안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성공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은 리액션과 추가 질문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 줄 쓰기로 시작했지만 1분의 대화를 통해 짧은 글의 양으로 풍성해집니다. 아이들의 글은 자세히 보면 예쁘고 오래 보면 아름답습니다. 어느 날 글쓰기를 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뭔가 열심히 쓰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글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곳에 말랑말랑한 생각들이 담겨 있고 아이들이 꼬물꼬물 나름의 최선으로 글을 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글을 함께 살펴볼까요? 내가 스마트폰을 만든다면 넣고 싶은 기능은 홀로그램 기능이다. 유튜브를 틀면 핸드폰 위로 홀로그램이 보인다는 멋진 아이디어가 담긴 글이네요. 다음은 짝꿍 서연이를 칭찬하는 글입니다. 서연이는 말이 많아 심심할 틈이 없고 매일 아이디어가 솟구쳐 나옵니다. 달리기, 피구, 농구 등 체육을 잘한다는 이야기도 해주었네요. 세 줄 속에 많은 칭찬을 담아준 칭찬 왕입니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북부지방으로 가고 싶다. 오로라를 보고 싶은데 엄마도 함께 생각하는 참 효자의 모습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내가 나무라면 계절이 변할 때 옷을 갈아입는 느낌일 것 같다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공감이 가는 멋진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부모님을 위해서 설거지도 해드릴 수 있고 어깨도 주물러 드릴 수 있다. 또 부모님이 힘드시지 않게 오빠와 안 싸울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짜증 안 내고 말을 잘 듣는 것이다. 말의 뉘앙스를 보아하니 하나라도 지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아이에게 화이팅이라는 한마디를 건네보았습니다. 나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으로 글쓰기를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어떤 초능력이 가장 센지 물어봅니다. 저도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학습지를 만들어 그림으로 나의 초능력을 표현하는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반 초능력 대회의 서막입니다. 우리 반에서는 어떤 초능력이 등장했을까요? 첫 번째 그림을 살펴보니 옷에 날씨가 그려져 있고 날개가 달려 있네요. 어떤 초능력일까요? 네, 맞습니다. 날씨를 조종하고 순간 이동을 하는 초능력이었습니다.
다음 초능력은 100점짜리 시험지가 등장하고 여러 가지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풀려라 얍이라는 글씨가 가장 눈에 띕니다. 이 초능력은 속으로 풀려라 얍을 외치면 저절로 시험지에 답이 적히는 능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큰 호응을 하여 이 초능력은 우리 반 공식 초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원 평가를 볼 때면 다 같이 풀려라 얍이라고 외치고 평가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머릿속에 인공지능 같은 모습이 그려져 있네요. 네, 바로 남의 생각을 보는 초능력이었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방에서 필요한 초능력입니다. 컵이 떠다니고 있고 전등 스위치도 그려져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손가락으로 조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불을 덮고 불 끄기 귀찮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 아이들이 맞아! 라고 외치며 폭풍 공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어떤 초능력이 우승했을까요? 아이들은 활동이 재미있었는지 승부에는 관심이 없고 결국 다 좋겠다로 끝납니다. 초능력 경쟁대회가 아닌 초능력 공감대회로 끝이 났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수 배운 날이었습니다. 글을 쓰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때 글쓰기로 수업을 확장하시면 됩니다. 내 맘대로 급식 메뉴 짜보기는 행복한 상상데이로 급식 메뉴를 모아보고 봄나들이로 사행시 짓기는 사행시 대회를 열어보고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은 이라는 주제는 우리 반 행복 모음집으로 엮어보고 부먹대 찍먹은 탕수육 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여 토론대회를 열어봅니다. 우리 부모님의 좋은 점은 부모님의 자랑대회를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만 대회라고 붙인 것이지 발표를 재미있게 하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부담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고 하고 싶을 때 대회에 대의, 전쟁 등의 이름을 붙여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대화를 나눠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의 주제들도 적당한 네이밍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만들고 싶은 과자는 내 이름의 뜻 소개하기. 내 삶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은 오늘의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들은 꾸준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흥미로운 주제를 만나고 어울리는 음악을 세팅하고 글을 서로 공유하고 글을 담을 그릇을 마련하고 글쓰기를 확장해 나가면 꾸준한 글쓰기 습관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아이들과 글쓰기를 하며 행복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만나 새로운 생각을 하는 행복, 글쓰기에 몰입하며 정화되는 행복, 글쓰기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 공감하는 행복, 글쓰기를 통해 조금씩 성장하는 행복. 자, 선생님들에게 글쓰기는 무엇인가요? 저에게 글쓰기는 행복입니다. 글쓰기를 통해 아이들과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글쓰기로 저도 많이 배우고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